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외국인 풀매수 중인 7월 이 종목 450조 대박납니다. 삼성 로봇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만 1,8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독자 5만 명 달성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보시면 직접 만들었고요.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모두 직접 정리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만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 버튼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외국인이 현재 풀매수 중인 삼성 로봇 저평가 종목이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제가 불확실성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일단 30일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지표 발표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는 이제 7월에 FOMC 금리 인상 관련된 그리고 7월 국내 금통위 금리 인상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외하면은 큰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좀 저가의 종목을 좀 경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저가에서 나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풀매수 중인 7월에 약 450조 정도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삼성 로봇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최저임금 기준이 9,620원으로 진행이 됐고요. 약 5%가량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과정에서 무인화가 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무인화가 뭡니까? 사람이 아예 없나요? 아니죠. 무인화라는 것 말 그대로 로봇이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새 음식점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5개 중에 한 1개 정도는 자 로봇이 좀 서빙하는 그런 곳이 좀 많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본 로봇 서빙 업체에서 실수가 나오거나 또는 로봇이 뭐 음식을 엎거나 이런 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기가 어렵습니다. 재료가까지 폭등했습니다. 지금도 간신히 버티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랐으니 알바생 쓰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새 음식점에 로봇들이 많이 보이던데 저도 도입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해장국집 운영하는 A씨는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료값도 오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인건비까지 오르면은 이건 나는 접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로봇 도입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인공지능 로봇과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주방 혁신에 나서는 기업들까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로나19처럼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무인화 추세가 지금 최저임금까지 하면서 좀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은 당연히 인상을 원하고 사장님은 동결이나 인하를 희망합니다. 근데 솔직히 뭐 올린 거를 내리는 건 쉽지 않지만 동결까지는 해볼 만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알바생은 당연히 받는 입장에서는 인상을 원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일단 인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60원 오른 5%가량 9,62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을 살펴보면은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에 8,590원, 2021년 8,720원, 9,160원에서 매년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면서 좀 반발하는 모습 당연하죠.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은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중기중앙회 경총과 함께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신규 채용 축소, 기존 인원 감축 등등 그리고 고용을 뭐 더 줄이겠다 이런 얘기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랐다고 해서 내 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명예퇴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아예 그냥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실업이 좀 오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꼭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 대신에 로봇을 쓰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무인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서빙 로봇 아까 얘기했죠? 음식점, 키오스크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서빙 로봇이나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서 좀 지치지 않고 좀 잘 할 수 있는 로봇이 한다면은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직원 한두 명 둘 바에야 인건비 절감으로 로봇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원 한 명당 월 150, 200만 원이 투여하지만 로봇은 렌트비다. 렌트비 얼마인데? 60에서 80이다. 그럼 사람 사실상 한 명 쓰는 것보다 로봇을 지금 두세 개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사람 굳이 한 명 쓰지 말고 로봇을 뭐 두 개를 쓰는 게 더 이득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항상 서빙가 로봇이 서빙만 했다면 이제는 셰프 로봇도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이제 만드는 물론 당장에서야 뭐 만드는 게 제한적이겠지만 어쨌든 가능하게끔 만드는 로봇들이 생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최근에 인상한 것이 이 로봇으로부터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로봇 무인화가 지속되고 가속화될 것 알겠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뭐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봇 산업 상강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목표고요. 투자무장한 기업이 뛴다라고 이번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로봇 산업 연도별 매출, 생산, 수출, 수입 현황입니다. 매출은 당연히 2018년도 5조 8천억, 2019년도 5조 3천억, 2020년도 이제 5조 4,736억 원.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는 늘었죠. 2018년 대비는 줄었지만 생산 같은 경우에는 5조 600, 4조 9천인데 다시 늘었고요. 수출도 1조 1,300억, 1조 800억이었는데 더 늘었고요.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로봇 산업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2018년도, 2019년도까지는 성장하지 않고 있다가 비대면이 가속화되면서 코로나19가 가속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 시장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2020년도부터. 그렇구나. 그래서 로봇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로 삼고 과감한 투자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산업재수, 매출액, 수출액, 인력 성장세가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어떻게든 정부에서 밀어줘서 성장을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성장세가 그렇게 뭐 대단히 높진 않습니다. 분야별 비중으로 보자면 제조업용 로봇 이게 뭐 자동차라든가 단순 반복 로봇이 52.4%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소프트웨어가 32%,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8.4%, 개인 서비스용이 7%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98%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로봇 매출이 좀 많이 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로봇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고요. 로봇 시장 성장은 정체돼 있지만 한국 로봇 기술력은 선진국을 금세 따라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제 최고의 기술력 갖춘 유럽연합 EU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기술력은 얼마? 80%나 따라와 있는 상태고 이게 얼마 안 된다. 해봤자 2024년쯤 되면은 다 따라잡고 역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로봇들이 있고요. 그래서 로봇 산업체 수 연도별 현황 보시면은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산업이 계속 늘고 있던 게 아니라 이번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산업이 다시 성장하고 있는 구간으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로봇 산업이 일단은 이 부품, 소프트웨어, 제조업 로봇이 거의 몰빵돼 있고요. 나머지가 뭐 서빙한다라든가 개인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98.5%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대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2003년 국내 기업 최초 로봇 청소기를 출시했던 LG는 안내 로봇, 서빙 로봇, 살균 로봇, 잔디깎기 로봇 등 최근에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5년엔 약 11조 5천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물류 로봇 시장에도 LG가 뛰어들었습니다.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을 비롯한 UPS, 페덱스,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물류 업체들은 물류 창고의 자동화를 위해 물류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센서, 인공지능, 카메라, 로봇에 기반된 핵심 기술 역량 기반으로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LG가 좀 이제 같이 물류 로봇에 참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몇 번 얘기했죠. CJ 대한통운과 함께 곤지암에서 진행한다라는 거. 현대차 그룹도 모빌리티 강점을 살려서 뭐 자율주행 기술이죠. 그래서 로봇을 이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로보틱스, UAM, 그 플라잉카,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기술 사업 부분에 약 거의 10조 가까이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 아시겠지만 로봇에 대한 성과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자용 착용 로봇 CEX, 조끼형 착용 로봇 VEX 현장에서 시범 적용하는 검증을 거쳐서 2020년 10월부터 미국 공장 자동차 생산 라인에 또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현대차에서도 로봇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팟 같은 개 모양의 로봇이 아니라 착용 로봇들도 쓰이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얼마다 5년 동안 450조, 매년 100조씩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착용하는 보행 보조 로봇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이 로봇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로봇의 핵심은 뭐냐면은 로봇 산업이 계속 우상한 게 아니라 죽다가 다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더 큰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까지 투자가 더뎠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던 산업이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더 크게 오르고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대한민국은 원래 로봇에 관심 많이 있던 게 아니라 2020년 코로나19를 기준으로 해서 로봇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정말 대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하면서 사실상 로봇에 관련된 투자 또는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로봇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만드는 것도 진심이라는 거죠. 누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무슨 기술이 발표됐냐면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수 고객사를 확보 중이고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공정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1세대 제품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고요. 우리가 보통 이 나노 공정이라고 한다면은 장사 얘기하는 게 반도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에너지를 덜 먹으면 덜 먹을수록 그리고 안에 기술력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에너지가 조금 들어가면 조금 들어갈수록 그다음에 기술력은 더 많이 들어갈수록 비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공정이라 부르냐? 뭐 10나노 공정, 5나노 공정, 뭐 7나노 공정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보다 3나노 공정을 누가 삼성전자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경쟁 업체인 TSMC보다 빠른 공정 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하려는 건데 보시면은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5G 등등 이 최첨단 분야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게 뭡니까? 아시겠지만 전부 다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수의 팹리스 고객들을 확보하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이 초도 양산을 이미 30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 가장 앞선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하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고성능용 컴퓨팅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쓰이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고객사들도 아마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약 300곳 이상의 고객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차세대 반도체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점점 작아지고 고집적화되면서 초미세 공정 기술이 더 중요하다. 크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안에 들어가는 기술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에 들어간 에너지는 적으면 적을수록 비싼 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GAA 기술을 처음 적용했고요. GA 기술은 이제 전류 흐름을 조절하거나 증폭시키는 트랜지스터의 채널 조정 능력을 극대화시킨 거라는 건데 뭔 소리냐면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잘 조절해서 사실상 좀 극도로 효율을 높이게끔 만드는 기술력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MLCC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얇고 넓은 모양의 나노시트 형태로 구현한 독자적인 구조를 적용했기 때문에 좀 변경도,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생긴 것도 마음대로 좀 바꿀 수 있고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고성능, 저전력, 에너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힘은 조금 들어갔는데 뭐다? 성능은 매우 좋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시트 GAA 구조 적용과 함께 3나노 설계 공정 기술 공동 최적화, 그래서 소비 전력, 성능, 면적 극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세대, 3세대 가면 갈수록 전력은 50% 절감, 성능은 30% 향상, 면적은 30% 축소 가능해집니다. 힘은 절반 들어가고 성능은 30% 늘어나고 크기는 35% 줄어드는 점점 기술력이 늘어날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업계 최초로 하이 K메탈 게이트, 핀팻 등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성장해 왔고 앞으로는 더 좋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고요. 3나노는 아닙니다. 예, 바이든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사인을 담은 반도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뭐다? 신기술에 가장 먼저 나아갔습니다. 뭐를 위해서? 로봇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을 위해서. 보시면 고성능 컴퓨터, 인공지능, 5G, 6G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진심이다. 뭐에 진심이다? 결국에는 앞으로 나올 만한 인공지능과 거기에 더불어서 들어가는 뭐 5G, 6G에 들어가는 기술력들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여기에 이제 진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시장 점유율을 얻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거를 지금 파운드리 3나노로 생산한다고 한들 앞으로 다른 기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이런 이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을 만들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얘네들은 생산 공장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이번에 수원에 6번째 R&D 센터 신축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죠.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경기 삼성 디지털시티 수원 사업장 내에 R&D 건물의 신축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시설의 노후화로 공간 효율과 안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세대 TV, 스마트 기기 연구 거점이 될 전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새로운 R&D 건물이 생기는 것은 약 10년 만입니다. 그래서 R6 예정 부지는 정보통신연구소 R3와 R4, R5 등 핵심 연구소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기 사업부 등 일부 사업부가 노후화된 창고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넘겨서 2026년 7년에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맨 끝에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입니다. AI와 차세대 통신, 전장, 로봇 서비스 미래 신사업 450조 투자 계획 중 일부라는 거. 그래서 수원에 새로운 R&D 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번에 뭐다 R&D 센터를 하나 더 6번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그렇네요. 거기 안에서 신산업, 로봇, 미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뭐 김동석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은 상상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이번에 발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6월 30일입니다. 차량, 로봇, 가전 5천억 개 기기를 연결해서 AI 세상 본격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정보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한 방에 관리를 하겠다. 그 안에 뭐다? 로봇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누가 발표를 했냐라 물어본다면은 삼성전자 차세대 통신 연구센터 부사장입니다. 예, 부사장님이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이분이에요. 예, 이분입니다. 이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6G 시대가 열리는 2030년에 차량, 로봇, 가정 5천억 개 기기가 연결돼 차원이 다른 일상이 펼쳐진다. 이게 다 삼성이 하는 사업이죠. 방대한 양의 정보를 엄청난 속도로 처리하는 통신 기술이 곧 국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22에서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의 비전 및 서비스 발전 전망 주제 발표에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 기업들이 안보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6G 통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50배 빠르고요. 50배 빨라야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정말 사고도 안 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제도 안 생기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딥러닝이라고 하죠. 정보를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분석하는 게 5G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6G로 넘어가서 좀 더 빠르게 정말 우리가 뇌에서 생각을 하듯이 거의 뇌에 가깝듯이 빠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빠른 판단할 수 있게끔 통신이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G는 홀로그램, 메타버스, XR 등 미래 기술이 본격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한 2019년부터 이제는 6G 연구에 나섰다. 그래서 훨씬 많은 기기가 연결된 체계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려면은 다른 통신이 필요하다. 로봇이 할 일이죠.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차원이 다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신기술 체계를 개발해서 국제 표준을 만드는 거는 계속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6G 시대에서 가능한 일상을 또 미리 얘기했습니다. 지금보다 50배 빠른 속도로 지상에서 10km 상공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능력이 확대가 되고 공중은 물론 물 밑에서도 자유롭게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6G 시대는 AI가 아예 우리 몸속에 내재화됐다 할 정도로 일상에 스며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와 새로운 디바이스 경험을 주제로 발표한 부분에서 AI가 모든 기기에서 몸속 세포처럼 이용되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멀티 디바이스 경험을 하도록 그래서 스마트폰, TV, 냉장고, 로봇까지도 AI 기술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버추얼 휴먼 시장 트렌드 및 핵심 가치를 주제로 발표한 부분에서 비대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AI, 로봇에 대한 또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죠. AI는 뭐다? 인터넷, 스마트폰, 세일오일처럼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은행원, AI 애널리스트, AI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결국에는 이 AI 6G를 통해서 로봇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해 나갈 것이고 그 시장을 지배해 나가면서 우리 몸 깊숙이 결국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차량, 로봇, 가전 5천억 개를 싹 다 연결하겠다. 이걸 누가? 예, 삼성전자 4세대 통신연구센터장 이 부사장이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걸 뭐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 통신연구센터 센터장님께서 로봇과 모든 기기를 6G로서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6G를 만든 이유가 뭐다?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로봇, 이 모든 기기들, 스마트 기기를 AI로 연결하겠다. 결국에는 이게 방금 얘기한 대로 포괄적인 부분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삼성이 450조를 투자하는 게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6월 30일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미국에서는 사실상 웬만한 좀 대부분의 이 일들은 로봇들이 다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사이스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전동 자율 잔디깎기 로봇이 5,000대가 예약이 됐습니다. 보시면 잔디깎기 로봇이고요. 그냥 지가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돌아다니면서 덜 깎였네 하면서 잔디를 깎는다라는 거죠. 미국 사이스 로보틱스가 조경 사업자들을 위한 상용 등급의 전동식 고급 자율 잔디깎기 로봇 솔루션 사이스 M52로 5천 건의 예약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의 M52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거죠. 연매출 100만에서 1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예약을 받았다라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근데 100만에서 1억 달러면 거의 몇 배입니까? 거의 뭐 100배죠. 그래서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최대 1000억까지도 천 몇백억까지도 매출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스 로보틱스는 수요 확대에 따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제조 및 생산 책임자였던 브라이언 메르켈을 자사 제조 책임자로 임명하고
매직리프 출신인 앤 몽주아를 인재 영입 책임자로 임명해서 지금 매출을 열심히 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잭 모리슨 사이스 공동 창업자이자 CEO는 우리는 성장을 위한 거대한 궤도에 올라 있고 A 투자 라운드를 발표한 이후 몇 달 동안 단연간 예약 수요 파이프라인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관심을 좀 보고 있고 이미 배치가 되고 있고 사실상 이 재초기를 통해서 노동력 부족 또는 돈 나가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이거는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2배로 높이는 동시에 잔디깎기 작업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동물, 기타 잠재적 장애물의 존재를 식별하고 상처를 입히거나 그러지 않고요. 대응을 함으로써 동적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시켜주는 일련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 어떻게 보면 잔디깎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초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페이스X 스타링크 제조 생산 규모를 확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약 이 스페이스X의 근무 운영 첫 해 일주일에 5천에서 10,000개 위성 추진 접시를 생산하는 200명 이상의 생산 직원, 유지보수 직원 일 구성된 제조 조직을 구축해 생산 규모를 또 확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경 기업들로서 이번에 어떻게든 이 자율 로봇이 성장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 전동 자율 잔디깎기 로봇처럼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율주행 로봇들이 처리하고 있고 대체하고 있다. 이게 언제냐? 6월 30일이에요. 가장 최근 기사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뭐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람이 하기 귀찮은 것도 있지만 사람보다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뭐다?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이걸 로봇이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는 나사입니다. 행성 해양 탐사에 소형 군집 로봇 투입합니다. 뭐다? 어떠한 행성에 물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로봇이 들어간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에는 얼음 표면 밑에 광대한 해양이 존재할 수 있다. 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한다면은 거기 안에는 또 새로운 생명체,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명체가 물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휴대폰 크기의 로봇 무리들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인 엔켈라두스 수마일 두께 얼음 표면 밑으로 들어가 외계 생명체 탐색이라든가 거기 안에 뭔가 있을까라는 탐색 활동을 누가 로봇이 벌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긴 위험하니까. 그래서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탐사 로봇 크리오봇 안에는 소형 로봇들이 가득 차 있고 해양을 탐험하기 위해 크리오봇에서 빠져나 물속을 헤엄쳐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물을 이제 얼음을 녹이는 물체고요. 여기서 이제 로봇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얘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안에 뭐가 있나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뚫는 거 하나, 여기서 나오는 로봇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 탐사 관한 비전은 나사 제트 출신 연구소 로봇 공학자인 에산 샬러가 제시한 것이고, 그러니까 나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혁신적 첨단 개념 프로그램부터 6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고요. 2021년에는 로봇 탐험의 실현 가능성과 설계 옵션 연구하기 위한 1차로 12만 5천 달러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거의 뭐 1억에서 많아봐야 6억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 3D 프린팅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을 해서 아마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좀 뚫고 들어가서 얼음을 녹이고 얘가 내려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흰 색깔 로봇들이 이렇게 나와주는, 얼음을 뚫고 내려가서 이렇게 뿌려주는 모습을 지금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로봇은 수임으로 기존 행성 해양 탐사 로봇보다 훨씬 작고 클리어본 내부에 훨씬 많은 로봇을 탑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해양 탐사 장치의 과학적 도달범위를 높일 수 있고 바다를 품고 있는 전체에 대한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 또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증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봤자 12cm. 그러니까 우리 15cm 자보다 작은 수준이 로봇이, 우리 생각할 로봇은 상당히 뭐 잠수함 만한 로봇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15cm 자보다 작은 수준의 어,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도착하는 목표로 2024년 유로파 클리퍼 미션을 런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이 우주를 탐사하는 기술력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구나. 뭐다. 이제는 우주 가는 것도 누가 해요? 우주 가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다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위성을 쏜 게 있습니다. 위성을 왜 쐈냐 한다면은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자율주행 이 배달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로봇이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GPS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GPS가 막 10m 차이, 20m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거는 아시겠지만 배달을 엉뚱한 데 하거나 엉뚱한 데로 로봇이 호출되거나 엉뚱하게 로봇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PS에 오차를 줄이는 게 일단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자율주행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이 GPS 오차 수준을 줄이는 항공위성을 이번에 발사를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차 수준이 뭐다? 이제는 옆으로 한 두 발짝 1.6m 이하라는 거예요. 내가 얘가 잘못 와봤자 옆으로 한 두 발짝, 한 발짝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GPS 오차 수준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항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항공위성 1호기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위성 지상 기준국 중앙처리국 시설을 통해서 GPS 오차를 15에서 33m, 원래 이게 오차였는데 이거를 1m에서 1.6m로, 그러니까 약간 두 발짝 정도로 보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려도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알아챌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리된 항공위성 1호기는 12일 후에 정지 궤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안착하고 2023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선 증폭기, 발진기, 위성 탑재재 핵심 부품,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산화가 시급하지만 일단은 뭐다? 우리의 오차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제는 진짜로 자율주행 로봇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쐈습니까? 이번 6월 23일에 쐈어요. 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기반들이 형성이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무작정 2024년, 뭐 2030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다가 이번 시장처럼 급락하면 어떡합니까? 뭐 5년, 10년 기다려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는 가장 큰 게 있습니다. 절대 적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이번 9월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반려로봇 공개입니다. 이번 9월에 공개를 한다는 거죠. 뭐 휴머노이드,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옵티머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3개월 내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9월 30일 테슬라 AI 데이에서 로봇 시제품을 전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사람 크기에 사람 무게에 사람처럼 이제 무게를 들 수 있는 사람과 제일 비슷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지루한 작업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이라든가 반려로봇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 보조 로봇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에는 매우 유능한 팀이 있고 9월 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기한을 맞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실제 물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사용되는 오토파일럿 컴퓨터가 포함이 되고 센서와 작동 장치가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이나 로봇도 충분히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뭐 확실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이 9월 달에 휴머노이드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AI 데이에서 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로봇을 공장 작업용 로봇을 설명했지만 가정에서 사용자를 위해 스타워즈의 R2D2나 3PO 같이 멋진 반려 로봇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미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모든 로봇이 뭐 비슷하지는 않을 거지만 로봇의 특성상 이 로봇을 과연 내가 제조 로봇이라 부를지 반려 로봇이라 부를지 그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뭐다? 꼭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그냥 AI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AI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뭐냐면은 원래 AI에 좀 진지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AI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된다. 핵보다 위험하다. 왜? AI가 결국 발전해서는 사람보다 더 유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인공지능을 통해 악마를 불러내고 있다. AI로 우리는 훨씬 더 지능이 떨어지기도 마치 애완동물이나 집 고양이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파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람이 바둑으로 이기는 확률이 정말 낮다는 걸 볼 수 있고 지금은 아예 이길 수가 없죠. 최첨단 AI 경고를 했지만 AI 안전에 걱정해야 되고
AI 규제 만들어야 되고 AI는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에 좀 진심으로써 AI를 정말 진지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일론 머스크고 로봇을 9월에 발표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밀려주면 이렇게 확실한 이슈들 좀 이렇게 좀 글로벌적으로 큰 이슈들이 좀 관심을 줄 만하다라는 거죠. 시장이 밀려도 살 만한 종목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투자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첫 번째가 에브리 보시죠. 이게 삼성 임원이 들어가 있는 회사고요. 로보로보 당연히 삼성 M&A 기대감, 유진 로봇, 해성 TPC는 이제 제강세 얘기하지만 얘는 로봇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원래는 우린 PTS도 있는데 우린 PTS는 재건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일단 제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왜? 많이 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꼭꼭꼭 강조하면 알고 있어야 된다. 삼성도 거의 400조 이상 투자하고 있고요. 이번에 반도체로서 3나노를 통해 로봇의 기반을 다지고 있고 이번에 직접 센터장이 로봇을 6G로서 실제 현실화하고 모든 기기를 연결하겠다 발표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9월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발표된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얘기한 대로 로봇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좀 최근에 좀 하락세기 좀 많이 놔주고 있고 눌리고 있는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이랑 그리고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이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또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이제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라든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서 검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각 스마트폰 내에서 검색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는 어떻게 하나요? 이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5만 명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벤트를 올려놨습니다. 이 이벤트 누르시면은 5만 명 감사합니다 해서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100% 무료인데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 첫 번째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무료로 그냥 가능한 거죠. 구독자들만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어플에 이 글 밑에 하트 버튼이 있어요. 이 1410분 정도가 지금 하트를 누르셨는데 이거 하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하시고 이 하트 버튼 누르는 사람만 드리고 있고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만 진행하니까 꼭 참여하셔라. 100% 무료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직접 만든 자료고 그 자료인 만큼이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꼭 받아가서 많은 것들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를 이렇게 7월 1일, 30일, 29, 28, 27일, 24일 무료 추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극비 분석에 가시면은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선박 이슈가 있었네요.
그럼 무슨 이슈가 있었고 왜 이슈가 됐으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이렇게 다 정리를 무료로 해드리니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자료들, 정보들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